안녕하십니까. 안성의 대표 박정호 회사입니다. 오늘 제 333강은요. 1세 1주택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여부 또는 이제 불가피한 2주택 보유주에 대한 비과세 이거를 한번 알아보는데 요새 계속 부동산 값이 이제 아무리 정부가 21차 양도세 대책을 가지고 해도 뭔가 수요가 있으니까 또 지방에서 수요도 있고 뭐 또 토지 보상을 수요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급은 아직 많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수요 억제책으로 계속 과세 강화를 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마 2019년, 2020년 6월이 역대 최대 거래 양도 거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뉴스에서. 야,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좀 팔아야 되는데 팔아다 보니까 양도세가 무서워서 못 팔고, 그래서 제가 이 비과세 하는 조건이 어떤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안세재경전에서 2020년 7월 8일 이번 주에 이렇게 표지에다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잘 썼습니다. 여러분 찰칵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걸 제가 여기다 A4에 뽑았어요. 그때는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칠판 쓰질 않고 제가 그냥 읽으면서 양도세 요건을 얘기해줘요.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1세 주택을 하나만 보유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도 이제 요건이 이제 있죠. 보유 요건 플러스 거주 요건이 있고, 불가피하게 2세대일 때 집 사고 집 팔기 등등의 경우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1세 주택 비과에 대해서 먼저 보면 일반 조건은 이제 2년 보유 양도 이렇게 돼 있죠. 2년 보유. 그래서 이제 거주 기간 기타 조건이 이제 아직은 없는 시기인데, 이럴 때 이제 일반 1세주택이랄지라도 9억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9억 원 초과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하는데, 대신에 이제 비과세 요건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비교적 높게 빼준다. 80%까지 빼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비슷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서울특별시와 이렇게 투기 급등 지역 같은 조정지역, 서울은 다 조정지역인데 이럴 때 이제 2년 보유에다가 보유 기간 중에 또 거주 기간 2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역시 9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9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해주는 대신에 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보유기간의 판단이 이제 해당이 없고 거주기가 5년만 이제 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떤 집이 어떤 수용이 된다는 강제로, 아니면 그 집의 소유자가 해외 이주를 하게 되면 이제 수용일부터 5년 내, 아니면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취약, 질병, 직장의 근무 형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제 1년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역시 또 1년 이상 보유 기간 중에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017년 8월 2일 이전, 이건 이제 새로운 세법이 거주 기간을 이제 그때부터 8월부터 요건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 8월 2일 이전 2017년 취득한 것은 2년 보유 기간만 이제 그대로 충족하면은 거주기간 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 한 주택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순 또는 불가피한 조건으로 1세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주거 이전 이사 목적, 집 사고 집 팔기죠. 그럴 때 이제 일반 기준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내에 기준주택을 매각하면은 이제 비과세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서울 등 조정지역에서는 신주택 취득 후 1년 내, 그러니까 3년 내가 기간이 긴 게 아니고 1년 내에 아주 급하게 팔아야 기준주택 양도 비과세가 되고, 또 나중에 주택은 또 이제 그 2년 보유, 2년 거주를 갖추면 되겠죠. 비과세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주거 집 사고 집 팔기 이사 목적이고, 그다음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 그럴 때는 상속받은 주택은 이제 기존주택의 1세 주택 요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상속받은 주택은 나중에 팔면 되고, 기존주택은 이제 상속주택 때문에 2주택 있다 할지라도 비과세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거 봉양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하고 동거하고 봉양하기 위해서 할 때는 합가하고 나서 아버지 주택하고 부모 주택하고 자기 주택, 자녀 주택이 있을 때 이제 합가 후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건 비과세가 된다. 또 나중에 양도도 2년 부 2년 거주하면 또 비과세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비과세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집이 한 채씩 서로 따로 있는 복남 복녀가 혼인했을 때 어떻게 됐냐.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먼저 하는 양도는 이제 무조건 일단 비과세가 되고, 낮은 주택도 2년 보유하면 모두 비과세 가능한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2주택이었는데 그 중에 뭐 시골집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이런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나 멸실, 증여하고 나서 당초 취득 시점부터 2년 보유를 판단하는 것이다. 선양도는 과세한다. 그래서 2020년까지 양도를 미리 하면 이제 비과세가 되는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20 이제 그 이후 법이 바뀌었는데 아무리 양도 멸실해도 이 기존 거는 이제 애초 취득 시점부터 2년 보유를 판단하지만 그 이후 이제 요새 취득한 것은 양도 멸실 이후부터 2년 보유를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나 멸실 되고 나서 2년을 더 거주해야만 그 주택이 비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2019년 9월 2일 2월 12일 날인가 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거기 때문에 금방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021년 양도부터는 이제 이렇게 양도 멸실 이후부터 따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올해까지 판매하는 것은 그 집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2년 보유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양도 멸실됐기 때문에 이 주택이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가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할 것은 이제 2021년부터 판매하는 것이고 그 전거는 이제 그 전에 그 집의 당초 취득일부터 판매하는 것을 보유하는 것을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세 2주택 또는 불가피한 2주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별로 나누어 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요건에 맞추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비과세 가능하니까 잘 연구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의 방인종에서 왔습니다.